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휴가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세테크, 재테크 시작합니다.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시즌3 15강 오늘은 신축, 주택 신축 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짓는 신축 사업, 주택 신축이죠. 신축, 주택을 신축을 하는 사업, 또 판매업 그러기도 하죠. 주택을 여러분들이 재테크 하실 때 나는 단독을 하나 사고 싶다 이런 분도 있고, 단독을 하나 사고 싶다 그래서 옥상까지 지하까지 내가 2층에 살고 조그맣게 월세를 받아서 노후를 즐기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지어놓은 통건물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겸용주택 그러죠. 이제 겸용주택을 밑에 이렇게 상가 깔고 위에 주택을 짓는 겸용이니까 주택이죠. 다른 말로 또 뭐 상가주택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상가와 주택이 플러스 된 거다. 그래서 뭐 내가 은퇴하면 이거 한 14억짜리 이거 하나 사가지고 월세 받고, 상가에서도 월세 받고, 집에서도 월세 받고, 꼭대기층은 내가 살고, 뭐 이런 것이 로망이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새로 지어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지어놓은 걸 사시는 분도 있고, 단독은 거의 이제 새로 산 거보다도 오래된 9억 단독을 사시는 분도 있고,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유니트, 요새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도세형 그러죠. 줄여서 도생에 한 2개 유니트, 두 가구, 2세대 정도, 또 3개 정도를 사서 2-3개를 사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묶어가지고 임대 수익을 월세를 받겠다 이런 분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할 얘기는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설업을 하시거나 이런 주택을 신축을 하시는 건축업자 빼놓고는 do it yourself, 요새 그런 말이죠. 우리가 뭐 가구도 DIY다 뭐 그래. 내가 한번 가구도 조립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원주택 같은 거나 통나무주택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 본인들이 한번 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보다는 DIY 개념의 신축이라는 개념보다는 그건 어려우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이 주택을 고를 때, 단독주택을 고를 때, 겸용주택, 상가주택을 고를 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골라서 남이 지어놓은 걸 골라서 재테크를 할 때, 월세 수입을 받을 때 주의할 점, 뭔가는 좀 유의해야 될까, 유념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가는 것하고, 또 재테크니까 단독 가지고 재테크하는 방법, 또 단독을 가지고 30년, 40년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에 내가 이란이나 쿠웨이트 가가지고 목수일로 해가지고 내가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아니면 1,500 주고 산 건데 이게 지금 10억 간다더라. 근데 취득원가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세금 문제, 세테크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될까? 1세대 2주택인데 또 나는 이 집밖에 없는데도 9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던데 1세대 1주택도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도의 고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 이 그림을 한번 보고 갈까요? 단독주택 서울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여러분들 어딘가는 뭐 용산구에 있든 뭐 여기 송파구, 강남구, 동작구에 있든 뭐 어딘가에는 단독을 가지고 있으실 분도 있고, 가계 이 서울은 지금 보면은 단독주택 수가 한 32만 가구 정도, 32만 채, 32만 동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있다 그래요.
많이 이제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서울이 어떻게 처음에 형성됐냐면 뭐 우리 고려 시대랄지 뭐 삼국 시대랄지 뭐 우리 한반도 땅은 존재했겠죠. 그런데 우리 조선 시대만 보려도 518년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쭉 해서 처음에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1945년 8.15 해방기까지 이때도 일본 사람들 와서 자기네들이 아파트도 짓고 그랬었어요. 보면은 5층짜리 아파트도 짓고 일본식 가옥도 짓고 또 우리 토창민들의 조선시대 이후로 이제 단독형 이런 단독이 좀 있었죠.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부터 이제 다시 뭐 일본 가옥을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1기로 형성된 불량 가옥 그래요. 그 다음에 2기로 이제 해방을 맞으면서 6.25까지 요때는 뭐라 그러냐면 뭐 판자촌 그러잖아요. 뭐 청계천의 판자촌 뭐 이렇게 해서 판자촌. 그 다음에 6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한 72년도까지 이때까지 또 단독들이 많이 생겼죠. 그 당시는 아파트먼트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때가 이제 형성된 게 요즘은 누핑집, 슬레이트집 이런 것이 이제 달동네 유명한 드라마도 있었죠. 뭐 무슨 동이는 이름을 안 하겠습니다. 이 달동네. 그 다음에가 이제 4번이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80년대 초부터 주공이 아파트를 공급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민간 아파트에서 뭐 구압구정동 현대랄지 음아파트랄지 뭐 삼풍아파트랄지 이런데 90년대 70년대 후반기에서부터 90년대 초에 막 많이 아파트들이 이제 15층짜리, 12층짜리, 5층짜리 이런 게 집중적으로 지어져서 현재로부터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이게 이제 좀 슬럼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C형 아파트, 시범 아파트, 5층 이하의 주공 아파트들은 옛날에 연탄불 나오고 녹물이 나오고 안전진단 보면 2등급 이하가 나오고 뭐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해야겠다.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분, 이 달동네 부분까지는, 요 부분까지는 2002년도에 도시 및 주거 환경법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단일법일 때 재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특히 재개발 중에서도 합동 재개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합동.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당동 뭐 2-1구역, 뭐 4구역, 5구역, 뭐 봉청동 7-1구역, 남가자동 7구역.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서울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합동 재개발. 왜 합동을 붙였느냐. 시행사도 그 다음에 정부도 좀 보조를 하고 세입자, 토지 및 건축물을 가진 분들이 합동을 해서 재개발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이때가 세입자 대책이나 할지 이런 동의율이랄지 이런 게 좀 만족도를 가졌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89년 88년대를 기점으로 1989년, 87년 이럴 때 세입자에게도 보호대책이 있었죠. 뭐냐면 딱지 한 장을 받을래 아니면 주거 이전비를 받을래. 그래서 2장을 사가지고 24평이랄지 19평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든지 또 89년도로 오면은 이 딱지 제도가 없어지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줘라. 이래서 의무적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요때까지는 요 도정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87년도에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이제 재개발은 많이 새로운 아파트로 지어졌고 그게 벌써 30년째 접어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조금 어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요 2002년부터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그 말 유명한 뉴타운입니다.
서울시를 균형 발전하게 공공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로 출발했던 이 뉴타운 사업이 그다음에 2006년도는 뭐 우리가 이 촉진법이 생기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다시피 15년째 물론 서울 시내에 약 한 700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 중에서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입주를 해서 지금 고가에 매매가 되는 것도 있으나 대다수의 특히 이 북쪽은 대다수가 이렇게 허옇게 아직도 화이트 파이퍼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개발해보자. 다시 써서 고쳐서 써보자. 그 다음에 도시 재생을 좀 해보자. 뭐 북쪽의 이 북변 도로들을 뭐 지하화 시켜보자. 완전히 새롭게 바꿔보자. 뭐 이렇게 해서 전번에 6.13 지자체 선거 때 서울시장 분들의 공약을 보니까 다들 어느 누구 하나 없이 서울을 새판 짜보자. 다시 뜯어 고쳐보자. 아주 그냥 산뜻하게 고쳐보자. 이런 공약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외국도 뉴욕 시장도 한 3번 했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도 도시를 슬럼가를 많이 바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각 지자체, 뭐 대구는 대구시장이 좀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부산은 부산시장이 관여를 하고 전체 틀에서 본다면 시장의 지자체장이 굉장히 어떤 분이 이 도시를 새롭게 재편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수도 있고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앞으로 변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분의 그 뭐랄까 지자체장의 철학이랄지 앞으로의 공약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잖아요. 아무튼 누가 됐든 간에 서울시를 재편한다. 그러면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재테크로 다시 갑니다. 자, 이렇게 많은 뭐 뉴타운이 많습니다. 뉴타운이 지금 683곳 중에서 한 365대가 해제돼 가지고 ABC로 나눠서 해제된 것도 있고 해제 중인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뉴타운만 해도 뺑뺑 돌려서 많은 뉴타운이 있잖아요. 이제 도시를 재생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도시 및 주거를 정비하고 도시를 환경을 정비하고 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또 소규모로 미니 재건축을 하고 수많은 25개 구 내에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첫 번째는 이따가 할 게 있는데 단독주택 아까 어떻게 고를 수 있느냐 어떻게 고르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통 단독을 하나 사겠다. 나는 단독이 좋아 해서 단독을 하나 사겠다. 그러면 두 종류에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번은 뭐냐면 나는 니엇가로도 성남 같은 데가 그러죠. 이게 지금 소방호수도 안 들어가고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우리 집은 적어가지고 30평대 25평 평수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신축하기도 그렇고 도로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해서 빨리빨리 이게 도심 재건축이든 도시 재건축이든 어떻게 되든 간에 또 뉴타운 사업이든 이게 재편되거나 재편된다는 게 재개발, 재건축은 있을 수 없으니까 재개발, 그 다음에 도심 재생사업, 재생사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고 관리해 줬으면 하는 이 단독이 있죠.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옆집하고 같이 우리가 둘이 합해가지고 우리가 집을 집시다 해도 그것조차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단독 중에 서울시도 많고 경기도도 많고 대구도 많고 대전도 많고 전국에 이게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불량주택을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을 어떻게 하면 트랜스퍼 변화를 시켜볼까 주거의 삶의 질을 항상 지켜볼까. 근데 여기는 재테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신축할 수 있는 거, 역세권에 신축할 수 있는 거, 이걸 부수고 내 집이 60제곱미터인데 여기다 부수고 8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누가 짓는다고 부동산 업자가 사고자 한다. 평당 2,000이다, 2,500이다, 1,500이다. 이것은 인기가 있죠. 이것은 약
2009년도 5월 4일 날 도시형 생활주택을 처음 짓기 시작해가지고 한 7, 8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여기에 한 60만, 전국적으로 60만 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값이 대단했죠. 지금도 아파트 대형 상품으로 아파트가 8, 9억을 가는데 이거 3, 4억짜리를 사가지고 나는 이걸로 반전세도 놓고 아니면 나는 아파트나 전세 가기 싫고 너무 비싸니까 이걸로 만족해야겠다. 역세권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면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이걸 부수면 또 나대지도 인필대에서 거기를 해서 주택을 짓는 하우징 사업. 이 사업은 이런 말을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신문에도 없고 인터넷에도 없고 어디에도 잘 나오는데 이건 제가 미국의 어느 그 하버드 대학하고 코넬 대학하고 이런 데서 그 논문을 저는 참 많이 많이 읽는 편인데 거기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앞으로 미국에서 10년간 이렇게 소규모,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재테크로서 인기 상품이 뭘까를 연구를 한 거예요. 이제 여론조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뉴욕도 27제곱미터 이하의 뭐 일본 도쿄도 그런데 소규모로 1인 가구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비싸니까 뉴욕도 맨하탄도 도쿄도 파리도 비싸니까 소규모의 우리로 말하면 도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형 다가구주택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일 때 한 8만 가구도 공급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도 이제 이게 2009년도에 딱 보니까 아차 1, 2인 가구가 언제 이렇게 우리가 늘었어? 우리도 이제 도시주택의 개념을 도시형 생활, 컬처 문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걸 투룸인도 아니고 단지형 원룸 있는데 원룸형으로 많이 짓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심지어 60제곱미터의 유니트가 21개 홍대 같은 데 가면 21가구도 나와요. 이때는 주차장법이 2005년도에 강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 집당 0.5대 지금은 0.8대에서 우리가 경기도는 한 대씩으로 좀 늘었지만 그때는 이렇게 주차장법이 완화돼 가지고 많이 지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뭐 절반도 못 짓죠. 그래서 이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이 수없이 많이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거기 위에다가 건축물을 올리려면 이 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요 단독을 헐고 역세권의 단독을 부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비쌌고 지금도 비싼 겁니다. 지금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우리 전철역으로부터 우리 집까지 3분 거리야, 5분 거리야, 1분 거리야. 근데 난 지금 꼭 안 팔고 있거든.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단독을 신축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또 재테크 쪽으로 간다면 이런 형도 있지만 이렇게 매매형도 있지만 아까 다르게 아까 다중주택을 짓는다든가 내가 좀 평수가 적어요. 바닥 면적이 25평도 가능하죠. 30평밖에 안 되니까 주차장법이 좀 완화되어 있는 다중주택을 짓는다든지 요만한 미니 건축을 주택이죠. 이렇게 지신 분들이 많아요. 요새는요. 이게 일본이 특히 이런 게 많더라고요. 가보면. 그래서 다중 미니 한 뭐 6세대, 4세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짓는데요. 단독을 이제 어디다 사용하시든 간에 과거에는 단독을 사가지고 아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 그래서 그때 어떤 말들 하냐면 누가 그러는데 세금 안 내는 방법이 있대. 그랬습니다. 뭔데? 그러면 이건 누가 그런데 지워서 팔아라는데 그게 이제 이거의 신축 사업이에요. 2011년 1월 1일 요 가세 부분부터는 단순 경비율이 적용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2010년도 9년도 이때는 요 단독이 세금이 양도세가 딱 계산해 보니까 양도세가 한 4억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살 때 20년 전에 1억 샀던 것이 지금이 한 10억이 됐다. 단독도 많이 올랐죠. 강남이나 좀 특히 이런 게. 이 양도세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양도세를 신축 사업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바꿔서 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2011년도 가세분 이전 것은 전부 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다. 뭐 이건 시청자분들이 대강 그냥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축에다 단순경비율이다, 기준경비율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쉬운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건 양도세를 내는 건데 이걸 사업소득세로 집을 지어서 팔게 되면 이제 팔아버리면 땅값을 무시해버리고 총 건축비하고 땅값하고 이걸 무시해버리고 수익금액 총 이것을 딱 팔았더니 10억 원어치를 팔았다. 6세대를 뭐 10세대를 10억 원어치 팔았으면 땅값하고 건축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추계로 단순경비를 적용해서 약 92% 그러니까 90% 정도는 필요경비를 인정해 줘 버렸거든요. 땅값하고 건축비를 다 합해가지고 그냥 퉁 쳐가지고 9억 들었다 그렇게 92% 정도입니다. 그리고 1억에 대해서 사업소득세를 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도세 낼 때보다 거의 안 내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그 당시 신축 판매업을 할 만한 주택으로서 신축 판매업으로서 분양이 잘 될 지역이랄지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분들은 그 당시 2011년 이전에는 이렇게 추계 계산해 가지고 단순경비율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들 많이 했는데 지금도 어떤 분들은 요거 신축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이 법은 살아있죠. 근데 뭐 직전 연도에 신규 사업자가 수익 금액이 뭐 3,600만 원짜리 이하가 건설업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지금은 1억 5천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익 금액이 이하인 사람은 단순경비를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도 단순경비율이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시골에 단독주택 하나를 짓는다는 게 요만한 뭐 상가를 하나 짓는 것은 상가주택을 짓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단순경비를 적용하기도 힘들었고 또 간혹 작년 재작년에 보면 이렇게 단순경비를 적용해서 꼼수를 부려서 신축 사업을 하시는 업자들 분들은 거의 서울 시내가 전수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기가 힘들다.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첫째 각인에서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것은 혹시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업자분이 와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과거 얘기는 싹 덮는 겁니다. 2011년도부터 바뀐 것을 생각 안 하고 이거 제가 양도소득세 다 없애줄게요.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감면해 준다, 조금 적게 내보게끔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과거처럼 단순경비를 적용해가지고 양도세를 완전히 거의 없거나 안 내게끔 내도 조금만 낼 정도로 세법 구조가 되어 있지 않고 과세관청이 요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현혹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의 오늘의 하두는 세테크 문제에서 주택 신축 판매업은 우리 소득세 부분이 사업소득세 부분이 양도세를 가격 적게 내려 있던 부분이 굉장히 강화됐다. 요거 세금 만만치 않는다. 가끔 상담을 제가 해보면 과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가세분부터는 굉장히 힘들다. 요새는 전수조사 들어간다. 이럽니다. 두 번째 세금 문제는 이렇게 했고 자, 그래도 내가 단독을 하나 사서 올해부터 바뀐 게 굉장히 많아요. 이따 건축법에서 좀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가 이제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요거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이걸 하나 사서 제가 지어보든가 내가 안 짓더라도 누구보다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월세를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단독주택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도 이제 3년 전에 저희 회사도 저기 한 4년 됐네요 벌써. 목동에 어디 아주 그냥 가까운데 땅을 하나 사놓고 조그만 한 60평짜리를 하나 사놓고 밑에 상가 2개 나오고 7세대 지금 허가 나와서 짓고 있는데요. 그거 저희 이제 노후 수단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한 2천만 원 나오는 거죠. 월천적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저는 융자를 좀 받았기 때문에 한 1,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내가 건축 자금까지 뭐 6, 7억이 있다 그러면 월세는 잘 나오는 지역에서는 괜찮죠. 그래서 이랬을 때 그런 단독을 고르는 법은 어번 인필 하우징용의 대지를 구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의 기준으로 찾아자면 공법적인 건축법을 모르고는 절대 단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어디 성수동에 아니면 홍대에 아니면 뭐 어디 좀 비싸니까 외곽에 단독으로 하나 사가지고 전철역에서 한 3분 거리 하나 사가지고 60평에서 70평짜리 하나 사가지고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 지어야겠다. 위에는 내가 살고 밑에는 근생 깔아가지고 상가 2개 넣고 이런 것이 이제 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럴 때 출발점이 이게 대지를 잘 골라야지 수익이든 뭐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건축법적으로 접근을 안 하면, 제가 아직 강의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접근을 안 하면 낭패를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건축사의 입장에서 시각으로 봐야 되고, 또 수익적인 구조는 저처럼 이제 이런 걸 지어서 수익을 내고 전세를 내고 월세를 내고 수익률을 분석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전문가 도움을 받든 어떻든 계약 전에, 이 대지를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가설계 그러잖아요. 이제 계획 설계 그러죠. 계획 설계는 필수. 가게는 이제 요새도 공짜로 해주는 것도 있는데요. 앞으로 내가 번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공짜로 해주기도 하고, 아무튼 어떻게든 돈 비용 적게 들잖아요. 돈 10만 원이면 야 이거 집 하나 질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게 도로 사선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가 뭐냐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랄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1조 사선. 우리 도로 사선은 이제 2년 전에 없어졌죠. 그래서 1조 사선이 어떻게 북쪽으로부터 내 땅에 미치는지에서부터 뭐 그다음에 뭐 200제곱미터 이상은 조경 면적을 5% 이상 뭐 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건축법적 그 지자체별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용적률도 틀리고 주차장도 다 틀리잖아요. 주차장 틀립니다. 전부 다 서울시 틀리고 구리시 틀리고 안양 틀리고 수원 틀려요. 수원이 좀 까다롭죠. 1대1이니까 한 대당 한 대꼴. 이래서 용적률, 그 다음에 우리 건폐율은 3종이 안 좋다. 2종보다 차라리 3종이 안 좋더라. 비싸기는 3종이 비싼데.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법에 준해서 사업성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걸 계약을 해야지. 이 대지를, 이 단독을 계약을 해야지. 이 부분 자체가 크게는 시행사업이에요. 아파트만 크게 몇백 세대 짓는다고 해가지고 시행사업인 것이 아니고, 이 작은 것도 하나의 시행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시행이죠. 시행이 별거 있습니까? 대지를 지어서 위에 건축물을 지어서 상가를 분양하고 주택을 분양하고 세금 처리를 하고 나의 프로핏을 취하는 것이 시행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공은 뭐 안 한다 하더라도 시행사,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시행사 아닙니까? 또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토지를 사가지고 그 위에 아파트를 오는 시행사도 있고, 뭐 이제 우리가 시공사는 되지 못하더라도 작은 시행사는 될 때 시행사 눈으로 봐야지. 어느 시행사 사장님이 여기다가 내가 땅을 사가지고 앞으로 상가 및 주상 복합 건물을 세우거나 조그만 미니 재건축을 해봐야지. 이 사장님이 건축사 안 가봤겠습니까? 전문가한테 이거 월세는 얼마 받아요? 전세는 얼마 봐요? 전세가 대비 매매가율은 어떻게 돼요? 이건 지금 한 유니트당 얼마를 분양해야지 분양되겠습니까? 전부 다 컨설팅을 받거나 예비 조사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런 정도의 서울시에서 하나가 되려면 최고 미니멈 대지 플러스 건축물 세금 문제 다 포함한다면 30억짜리 공사라고요, 대부분. 그럴 거 아닙니까? 땅 60평에 요새 서울시 2천만 원짜리 없어요. 다 2,500에서 웬만하면 3천. 그러면 땅값만 15억에서 18억인데 요새 건축비 얼마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국산 우리 철근 쓰고 돌, 뭐 요새 그 내진 설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벽에 관한 뭐
여러 가지가 좀 건축법이 좀 까다로워졌죠. 하도 뭐 어디서 불도 났고 뭐 어디서 무너지고 그러고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든다면 한 7억 정도 들거든요. 6억에서 7억. 물론 싸게 허접하게 짓는다 그러면 뭐 4억에도 짓겠지만 건축비는 많이 들인 만큼 퀄리티가 있는 건축물이 되니까 이건 뭐 건축비가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신축 사업 내가 세미나 할 때. 그건 의미가 없어요. 400만 원짜리는 400만 원에 평당 지어주고요. 550은 550이고 고급 단독은 1,500에서부터 1,0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평당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우리가 하는 문짝 하나를 보더라도 뭐 대리석을 붙이느냐, 네임스톤 뭐 어떤 좀 고급도를 붙이느냐, 또 안에 우리가 뭐 브랜드 있는 키친을 아트존을 만드느냐, 뭐 여러 가지 또 특히 창호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명한 시스템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틀려.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 30억짜리 시행 사업을 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요 대지, 단독을 사서 헐고 요 대지 2종이면 어떻고 3종이면 어떻고, 아니 뭐 준주거면 더 좋겠죠. 상업지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2종 일반 주거에서 지차하나요? 2종 일반 주거 내지 3종. 준주거는 이제 대지 자체가 비싸니까 이런 것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준주거가 좋은 점이 이제 1조 사선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게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잖아요. 상업지하고. 근데 이런 곳은 이제 1조 사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꺾이는 거, 이것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징크 파널로 이렇게 잘 아무리 막아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집이 돼 있죠. 이런 건 이행관계금도 물고 징크 파널로 잘 이렇게 막아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데는 결로, 누수 이런 것이 막 생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기초다. 이것이 기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뭘 말씀드렸냐면, 과거처럼 단독주택 가지고 세금을 피하려고 그래서 주택 신축 사업으로 피해서 이렇게 세금을 절세하기는 힘든 거다. 그러나 절세는 할 수 있습니다. 절세. 지금도 방법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추계 계산할 때 아까 단순 경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 경비를 적용해서 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들은 있지요. 근데 과거처럼 이렇게 단순 경비를 적용해 가지고 90% 이상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는 힘들다. 요거 하나 강조했고, 하나의 조그만 걸 짓더라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남이 이렇게 지어놓은 곳을 내가 사러 다녀요. 이제 그걸 통으로 산다 그러죠. 저거는 40억 달러인데 저거는 25억 달러인데, 그러면 이렇게 좀 배워 놓으면 저곳은 저분이 좀 너무 해도 너무 비싼데 내가 땅값을 3천만 원 주고 내가 10억 들여가지고 내가 내 손으로 진다 하더라도 세금 내고, 이렇게 세금 내고, 아니면 또 홀딩하고 있으면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이거 뭐 보존 등기 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10년 이상 장기주택 임대 사업자로 해놓고 다음에 내가 양도세 감면 받지 뭐. 그때는 또 양도세 개념이죠. 지금은 사업소득세 개념이지만, 이렇게 해보면 대강 좀 비싸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원가 30억밖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50억 달라고? 이렇게 해서 눈이 뜨여지는 거죠. 눈이. 이게 세테크 재테크는 모르면 모르는 만큼 손해고, 알면 아는 만큼 눈이 뜨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요 대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아까 지금 하다 만 것 중에 세 번째가 이거 하고 가죠, 마지막에. 근데 이제 아까 이런 거 신축 판매업이 아니고 진짜 신축. 내 이런 집은 6평짜리, 4평짜리, 5평짜리, 다세대를 샀는데 지분이 요 정도밖에 안 되죠. 4평, 5평짜리를 사서 이걸 부수고 이걸 철거를 하고 새 아파트, 이제 신축이 아니고 새 아파트로 준다는 게 뭐예요? 그만은 뉴타운 사업일 수도 있고 재개발 사업일 수도 있고 재건축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랬을 때 요거 사는 눈, 이거 사는 눈, 이거 이따가 제가 아마 여기에 나올 거예요. 이걸 이완에 어디 지분을 사더라도 이런 뉴타운형, 그냥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건 공법적인 말은 아닙니다. 도시 정비 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말은 토지 및 우회 정착물을 사서 내가 조합원 지위를 획득 또 지위를 양도 승계받을 때 이거 따져봐야 되겠죠. 뭐 흔히 말해서 비대리기다 하기도 하고 추가 분담금을 얼마 내느냐, 나의 평가 금액이 얼마 버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요거 봐야 되겠죠. 요거 서울시에 전체 이 뉴타운 속에 이렇게 아파트를 앞으로 짓는다는데 내가 어디에 이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 어디에 상륙을 할까? 여기에 상륙을 할까? 여기에 상륙을 할까? 뭐 상륙이라 그러죠. 일단은 토지 및 건축물을 내가 소유권을 의존해서 조합원 자격을 획득 및 조합원 자격 지위를 승계받아야지 조합원 지위가 조합원으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대지죠. 이게 신축령, 신축을 해서 세금을 떠는 방법, 감면받는 방법, 대지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도 할 겁니다. 이건 서울 할 때 서울은 살아있다 할 때 16강에서 할 겁니다. 자, 지금은 16강에서 주택 신축 사업에서 단독주택하고 대지 고르는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아주 신중하게 여기 건축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우리가 어번 인필 하우징용에 대한 건축법은 간단하다. 어떻게 보면은 몇 가지만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그래도 속지 않고 제대로 된 대지를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금은 어떤 걸 했냐면 도시 지역에 아까 말한 대로 세금이랄지 어번 인필 하우징용 신축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지분용 신축용 단독주택 세택스 이것은 전체가 지금 도시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야 좀 벗어나서 근데 요것은 1, 2, 3이라고 하고 4번은 뭐냐면 벗어나서 나 전원주택에서 좀 살래. 고양주택에서 좀 살래. 아니면 도시개발법으로 택지를 분양하는 데 대해서 택지를 분양받아서 이주자 택지를 산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원주민 딱지라 그러죠. 원주민 분양권, 이주자 택지 원주민 분양권 또 거기 단독주택을 분양받아서 막 분양 많이 하죠. 천안, 원주, 여주, 이천 뭐 주변에 서울을 좀 벗어나서 또 서울 주변에도 많죠. 뭐 이래 신도시, 과천, 뭡니까 지식정보센터 이런 데도 다 단독주택을 분양하기도 하고 상가 겸용주택을 분양하면 뭐 500대 1이다, 700대 1이다. 그거 잘 하셔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리스크 분명히 시즌2에서 제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너무 300대 1, 400대 1 했는데 받아놓고 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하겠습니다. 수용해서 우리가 도시재개발법으로 수용해서 그 지역 내에 겸용주택, 상가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LH나 SH에서 분양하다 보면 막 그게 그냥 막 로또처럼 500대 1, 400대 1 되는데 실질적으로 받았어요. 70평을 하나 받았습니다. 받고 건물을 건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어놓고 이 덩어리가 이만큼 커져버리면 몸집이 커져버리면 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 전략을 짜기가 힘들다. 황금성이 없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엄청 적다. 내가 생각할 때보다.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하고 이게 진짜들 선수들 업자들이라 그러죠. 시행업자들은 이거 안 하잖아요. 저희부터도 이거 해보면요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잘못하면 꼼짝없이 이게 낱개로 이렇게 유니트별로 나눠서 분양도 하고 그래도 역세권은 분양이라도 되죠. 역세권은 전세라도 이런 뜻입니다. 매매가가 3억이면 전세라도 2억 5천에서 2억 8천 받으니까 리스크가 적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러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업 도시 내에서 많이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뭐 1200대 1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양산 부산의 명지지구, 양산 명지지구 그 다음에 이제 원주의 기업 도시 이 뭐 천안에 어디 나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다음에 뭐 많아요. 이런 데에 겸용주택지를 분양받을 분들은 꼭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제가 이
이런 수업을 하다, 이게 안방 세미나 아닙니까? 안방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 이렇게 썰어서 이거 드시면서. 그런데 제가 걱정이 많아요. 그냥 물가에 그 비기너들, 투자의 비기너들을 보면 저 물가에 내놓은 이 지금 우리 저기 뭡니까, 이게 피서철이 저 물가에 내놓은 분처럼 그냥 또 잘못 선택할까 봐. 에벅시 셀렉션 15, 16, 17강의 강의 내용이 뭐냐면요, 정보의 비득성에 대한 그 해악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광고는 이렇게 나왔는데 에버스 셀렉션 한다 그랬잖아요. 역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빵 떨어지는 거. 그것이 17강에 들어있어요. 17강 내중에 부동산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그게 부동산의 광고. 그래서 이걸 요 휴가 시즌에 지금 제가 뭘 해드렸냐면, 저번에 14, 13,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백서, 뭐 이런 거 좀 핵심 포인트를 제가 휴가철에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거 서울은 살아있다, 이런 것을 좀 강좌를, 이게 휴가철에 좀 집중해서 제가 하는 이유는, 누구는 그냥 보너스 타가지고, 뭐 유럽도 휴가도 간다는데, 또 너무 올해는 덥다 보니까 94년도보다 뭐 어떻게 보면 더 더운 것 같아요. 덥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고 이춘모에 재테크나 공부를 해가지고 가을 돼가지고 선선 아니면 재테크나 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이 한 10강, 이 시즌 심층통의 10강이 있어요. 자, 전번에 부동산 세판 책이 1, 2, 3, 세금에 대한 세판, 가가에 대한 세판, 미래에 대한 세판 3개,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잘못 딱 착각하면 놓치기 쉬운, 뭐 제가 부동산 세금 사고라 그랬어요. 나기 쉬운 것들에서부터 대한민국 부동산의 백세,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서울을 또 이따가 16회에서는 또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즌 것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휴가 갈 일이 있는데 휴가를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다가 그랬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갈 거야. 나는 뭘 하나 사서, 저 자연인처럼 저기 국립공원 내에서 그냥 또 넓은 임야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신고제니까 신고만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래도 도시급으로 가가지고 서울을 탈출해서 이렇게 단독을 많이 살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강, 김포, 신도시 쪽에 가보면은 단독을 이쁘게 뭐 지어놓고, 내 친구가 사는데 나도 저렇게 애국처럼 내 주차장 까라지라 뭐라 그러나, 저 주차장도 한 2개 널널하게 있고 미니 3층 하나 딱 지어가지고 살까,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내적은 비싸니까 외적으로 가가지고, 대표적으로 과거에 했던 것들이 뭡니까? 그만은 우리 준농님을 김영삼 시절에 다 풀었죠. 그래가지고 북한강, 남한강에 이게 전원주택이란 말, 좀 더 업그레이드되면 별장이란 말, 이런 말이 이 전원주택 하나 가진 것이 노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려는 분들도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건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뭐라 그러죠? 아까 쉽게 말하는 대로 낭패를 보는 것이죠. 그 지역도 잘 가야 되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너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융화가 안 돼서 그런지 뭐 수돗물을 못 쓰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기농기촌 하신 분들인데, 이런 것은 이제 탁지를 개발한 지구 내에서는 그런 건 없죠. 도시가스하고 전기하고 오페스 시스템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분양을 하니까 이제 건축에 관한 것만 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신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것이냐면, 우리가 그 건축법에서 아까 건축법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건축법을 좀 이렇게 몇 가지만 이제 알고 가면 좋은 점이 있죠. 신축을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법적으로 법을 정해놨대요. 이건 뭐 다 아시죠. 뭐 2종, 3종, 준주거 뭐 법을 정해놨더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관계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한 5-6개만 제가 이렇게 하고 가죠. 건축법에서 가장 관계되는 것이 뭘까요? 이제 여기다 집을 하나 지어야겠어요. 집 하나 지어볼까요? 집 하나 지어보죠. 이렇게. 이거 이제 주차장, 이거 이제 상가 1, 상가 2, 2층, 3층. 여기는 이제 피로트로 이제 피로트 공법으로 3층, 4층, 5층. 또 6층 갈 수도 있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말고 각 구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컨디션을 갖추면 조건을 갖추면 한 층 더 주세요 하기도 하고 다락방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건축물이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선을 받으니까 이제 사선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건축물이 이제 들쑥날쑥 이렇게 지어진다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여름이 딱 끝난 다음에 딱 선선해지면 9월 달에 단독을 하나 찾으러 가야지. 아까 이제 어디로 갈까?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는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뭐 은평구로 한번 가볼까? 강서구로 한번 가볼까? 뭐 마포구로 한번 가볼까? 이러는데 뭐 시간이 또 5분밖에 안 남았다고 우리 PD님 그러네. 난 또 한 20분 남았는데. 아무튼 그럼 얼른 해. 이럴 때 다음에 또 있으니까 이렇게 어디가를 사실 때 일단은 절대 도로 보십시오. 도로 4m짜리냐 6m짜리냐 8m짜리냐 깊이가 35m짜리냐 긴 골목은 소방호수가 들어가는 길이가 우리나라의 소방호수는 40m짜리가 없대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35m가 길게 들어가면 도로를 또 뭐 더 해란지 도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로 특히 북쪽 도로냐 그러면 아주 중요하잖아요. 북쪽 대문 옛날에는 북쪽에 대문이 있는 거 살아.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1조 사선 때문에 그러자마는 도로 사선은 없어졌어요. 도로 사선은 50년 넘게 일제시대부터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 당시. 그 다음에는 뭐야?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법. 이건 지방 조례로 다 틀리니까 이게 주차장 때문에 이게 도로하고 접해 있는 구역 관계 잘 돼가지고 이걸 꼭 이거는 아까 말했는데 계획 설계를 플래닝을 가설계 쉬운 말로 해서 이걸 뽑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 다 틀린다 그랬죠. 이건 아까 수원 틀리고 뭐하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어떤 몇종 용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2종을 사는 분 뭐 3종을 사는 거 일반 주거에서 뭐 이런 것도 있죠. 3종이 허용 용적률은 50%가 서울시 경우는 높으나 건폐율은 또 50으로 돼가지고 2종보다 10%가 적어요. 2종은 60에 200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0에 200이잖아요. 요런 거 요것은 50에 250.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바닥 면적이 적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건축법이 중요한 거예요. 요 종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짱.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미관지구 뭐 이런 것보다도 지구 단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지구 단위 계획. 대한민국의 단독주택은 처음부터는 필지 중심이었어요. 요 한 필지 그러면 40평에서 50평 요 한 필지. 이게 5천만 필지가 있죠. 대한민국의 필지는 5천만 필지 중에서 이런 필지 중심에서 90년도, 92, 3년도부터는 뭐예요? 지구 단위로 넘는 거죠. 네 필지만 가지고 안 된다. 너도 나도 필지를 가지고 지구 단위를 해서 이쁘게 이렇게 하다. 그래서 지구 단위로 넘어왔죠. 이제 옛날에 1종, 2종, 뭐 도시지역, 도시외지역 1종 지구 단위, 2종 지구 단위인데 그거 없었고 그냥 지구 단위. 뭐 특별한 지구 단위 계획, 뭐 특별자를 쓰기도 하고 지구 단위 계획. 뭐 반포, 압구정동, 목동이 지구 단위를 뭐 발표한다더라. 뭐 다음 달에 발표한다더라. 전체의 틀을 주구별로 각 지구 단위를 짜라. 당신네 땅이라고 해서 나홀로 건축물을 세우지 말아라. 그럼 미관이나 도시 질서가 무질서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독도 다 이런 걸 받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하고 5번을 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없다니까. 단독은 가격이 없어요. 내가 팔 때도 가격이 없어.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 몇 동 그러면 1,000만 원만 비싸도 야 사모님 이거 공시 이거 엊그저께 실거래된 공시 가격 좀 띄워보세요. 4억 8,600만 원 14억 5천만 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층이라도 이렇게 해서 가격이 공시된 가격이 거의 잡혀져 있는데 단독은 김계동이 부르는 값하고 홍길동이 부르는 값하고 영식이 엄마가 부르는 값하고 다 틀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용도가 다 틀리니까 같을 수가 없고 이런 것은 비슷하겠지. 똑같이 택지로 나가지고 50평씩 쫙 8m 도로에 쭉 해가지고 LH에서 분양을 했다 그러면 그건 비슷하겠네요. 근데 서울시의 이 30만 필지에 이 주택이 어떤 것은 구부러진 거, 어떤 것은 4m에 있는 거, 어떤 것은 뭐 8m에 접해 있는 거, 실질적으로 실질 측량해 보니까 6m도 안 된 거, 이거요 실측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저기 중계동 같은 데 보면 막 실측해 보면 막 우리가 그 허가 받고 나서 실질 측량하잖아요. 그럼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은 단독 가격은 살 때 가격도 팔 때 가격도 없다. 흥정 가격밖에 없다. 그러면 이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나는 사업에 관한 영업 가격이라 영업 소득에 이것을 5천만 원 주라 그랬는데 5천만 원 줄게 사보고 나서 이거를 9세대가 나오냐 곱하기 얼마에 팔까를 역산한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축 사업은요 역산 가격밖에 없습니다. 자 사업을 해서 남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태권 세금 빼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그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떤 집 가면요 마곡에 가면 어떤 사람은 2,500달러인데요 나는 3,600 받아야 되겠어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역산한 가격을 사가지고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가격. 그 다음에 제발 마지막 1분 남았다니까 지역. 이 말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엄청 많겠죠. 지역도. 오늘은 이춘모가 진행하는 신축사업의 단독 대지 고르는 법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뭐 한다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는 16강에서는 이거 서울은 살아남는다 이거 할 겁니다. 자,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 3 16강 여기서 마감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